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유승민 전 의원한테서 풀리지 않고 있는 배신의 저주. 현직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사이 초유의 갈등 결정타는 거부권이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헌법 제53조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전가의 보도라고 할까요? 박근혜 정부에선 상시청문회법 등 2번 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땐 임기 말 단 한 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을 거부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법에 관련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국무위원들이 논의를 심각하게 해주시고 대통령으로서는 국무위원들의 그 결정을 나는 존중을 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야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처음이자 마지막 거부권에 입법권 침해라며 여당도 비판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32건 법률에 대해 이 거부권을 행사해왔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7번으로 가장 많았고 참여정부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4번, 고건 전 권한대행이 2번, 총 6번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임기 1년 7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이미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이번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법이 아니라며 돌려보냈고 결국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데요. 7번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정치특검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7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합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잦았던 정부의 공통점, 여소야대 정치 지형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가족, 부인에 대한 수사라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으로선 앞선 거부권과는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6번의 법률안을 거부하는 동안 국민들에겐 각각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혔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이유는 무엇일까요?